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복지 혜택 같은 건 해당이 안 돼. 요즘 건 너무 복잡해서 그냥 안 해. 이거 신청하려면 뭘 또 깔아야 한다며? 그렇게 넘기신 분들 이번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소비지원금 단 한 번도 신청하지 않은 분도, 스마트폰이 어려운 분도, 병원비와 식비가 부담이신 분도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쿠폰이 아닙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동네 시장, 약국, 식당, 미용실, 어르신들이 평소 자주 가시는 곳에서 그냥 카드만 꺼내 쓰면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작 받아야 할 분들이 아직도 모르고 계십니다. 어떻게 신청하는지 몰라서 혹은 내가 대상인지 몰라서 그냥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수만 명에 이릅니다. 이번 영상에서 이 소비 쿠폰이 어떤 제도인지,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어디서 어떻게 쓰는 게 제일 알뜰한지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청은 단 2번뿐입니다. 지금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 한 번이면 끝납니다. 지금부터 민생소비지원금 받는 법부터 쓰는 요령까지 전부 알려드립니다. 한 푼도 놓치지 마십시오. 민생소비지원금 이름만 들으면 복잡하고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알고 보면 정부가 생활비를 직접 도와주는 소비보조금입니다. 정부는 지금 물가 상승과 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직접 쓸 수 있는 돈을 소비 쿠폰이라는 형태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 쓸 수 있을까요? 마트, 시장, 약국, 병원, 미용실, 식당 등 우리가 매일 지갑을 여는 곳에서 그냥 카드처럼 쓰는 지원금입니다. 현금으로 주는 건 아니지만 사용 방법은 거의 같습니다. 게다가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이라 일반 카드 쓰듯이 그냥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원금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예를 들어 만약 식당에서 1만 원을 결제하면 내 돈이 빠지기 전에 정부 지원금이 먼저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몰라서 안 받은 분들은 사실상 손해를 보고 계신 겁니다. 정부는 이 소비지원금을 통해 지역 경제도 살리고 서민 생활도 도우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백화점이나 프랜차이즈 대신 우리 동네 가게들에서 쓸 수 있게 설계돼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건 복잡한 정책이 아닙니다. 내가 평소 가는 가게에서 내 카드로 내 돈처럼 쓰는 지원금. 그게 바로 민생소비지원금입니다. 신청만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민생소비지원금 그렇다면 누가 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은 아주 간단합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만 18세 이상이라면 거의 모두가 해당됩니다. 특히 1950년대, 60년대에 태어나신 어르신들 거의 전원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을 더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개인 단위로 지급됩니다. 한 가정이 아니라 사람마다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어르신 한 분 한 분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에 따른 차이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 세대주가 신청하면 같이 사는 성인은 자동 포함됩니다. 하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 또는 미성년 자녀와 사는 조부모님처럼 특수한 경우는 직접 신청해야만 지급됩니다. 또한 신청할 때 기준이 되는 지역은 6월 18일 당시 주민등록에 등록된 주소지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도봉구에 주소가 되어 있다면 그 지역 기준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만 18세 이상이면서 대한민국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고 6월 18일 기준으로 거주지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가족이 대신해 줄 수 있지만 신청은 본인 명의로 꼭 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민생소비지원금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무기한이 아닙니다. 기한을 놓치면 아무리 대상자라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1차와 2차 두 번의 신청 기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이 기간 동안 신청한 분들은 다음 날부터 바로 소비 쿠폰이 지급됩니다. 그 다음은 2차 신청 기간입니다.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이때는 1차 때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한 보완 기회입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1차 신청이 끝나면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1차에 못하면 2차에 꼭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차까지도 놓치면
이번 기회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더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어? 바쁘니까 다음 주쯤 하지 뭐. 하지만 그렇게 미루다 보면 마감일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갑니다. 특히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만 운영되기 때문에 주말이나 늦은 시간에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시작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요일별로 분산 운영됩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1번이나 6번이면 월요일, 2번이나 7번이면 화요일, 이런 식입니다. 이런 요일제는 첫 주만 적용되며 그 이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요약합니다.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마감일은 절대 연장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시작되자마자 신청을 마치는 것. 미루지 말고 기간 안에 꼭 챙기십시오. 신청 대상이 맞고 신청 기간도 확인했다면 이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민생소비지원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신청부터 안내 드립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5년 7월 21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 앱 또는 주로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카드를 쓰신다면 국민카드 앱에서, 신한카드를 쓰신다면 신한카드 앱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간단합니다. 이름, 생년월일, 카드 번호만 입력하면 끝. 그리고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에 정부 지원금이 자동 충전됩니다. 별도로 찾아갈 필요 없습니다. 다만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앱 설치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신청이 훨씬 편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오프라인 신청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신청도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가능합니다. 어디로 가야 하냐고요? 주민센터와 은행 두 군데 중 한 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을 원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카드와 연결된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시면 되고, 선불카드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도봉구에 사시는 분은 도봉구 주민센터로 가시면 됩니다. 신청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하며 가능하면 본인이 직접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이 대신하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위한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운영됩니다. 지자체가 직접 집으로 찾아가 신청을 도와드리는 방식입니다. 이 서비스는 별도로 신청이 필요하며 각 지자체에서 일정과 대상을 정해 개별 안내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진행되지 않으니 미리 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하셔야 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 또는 지역상품권 앱에서,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 또는 은행에서, 거동이 어려운 분은 찾아가는 서비스 활용.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 상황에 맞는 방식 하나만 선택하면 됩니다. 민생소비지원금은 신청만 하면 자동으로 계좌로 입금되는 돈이 아닙니다. 신청할 때 세 가지 중 하나의 지급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있고 무엇이 가장 나에게 맞을까요? 지급 방식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충전 방식. 둘째, 지역사랑 상품권 앱 충전 방식. 셋째, 선불카드 지급 방식입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 방식. 이건 가장 간단하고 편한 방식입니다. 내가 평소 쓰던 카드에 자동으로 지원금이 충전됩니다. 따로 카드 발급을 받을 필요도 앱을 설치할 필요도 없습니다. 신청 다음 날부터 그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 지원금이 먼저 사용됩니다. 내 돈은 그 다음에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사용 후에는 남은 금액을 카드사 앱이나 문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안 쓰시는 분에게는 이 방식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랑 상품권 앱 충전 방식. 이건 스마트폰을 잘 쓰시는 분에게 유리합니다.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역상품권 앱에 쿠폰이 충전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민이라면 서울사랑 상품권 앱을 통해 충전과 사용이 가능하고, 결제
결제 시에는 QR코드나 바코드를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장점은 지역 내 많은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소비 내역 확인도 간편하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은 선불카드 방식입니다. 이건 특히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카드가 없는 어르신들에게 가장 추천되는 방식입니다. 신청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선불카드가 집으로 우편 발송되거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카드는 충전된 금액 내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일반 체크카드처럼 동네 가게에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카드를 이미 쓰고 계시다면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 앱을 잘 다루신다면 지역사랑 상품권 앱 충전 방식, 스마트폰 없이 간편하게 쓰시려면 선불카드 방식, 세 가지 중 어떤 걸 선택하든 지원금 금액은 동일합니다. 다만 자신에게 맞는 방식을 선택해야 받고 쓰고 확인하기까지 편리합니다. 민생소비지원금 받기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디서 쓸 수 있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 소비지원금은 일반 대형 쇼핑몰이나 백화점에서 쓰라고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동네 가게, 시장, 약국, 식당 같은 생활 밀착업소에서 쓸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먼저 사용 가능한 대표 업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동네 슈퍼마켓, 식료품점, 전통시장, 약국, 병원, 한의원, 식당, 분식집, 반찬가게, 미용실, 이발소, 안경점, 교습소, 학원, 세탁소, 정육점, 의류점 등 쉽게 말해 동네 골목 안에 있는 대부분의 생활업종에서는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특히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 업소에서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면 단위 지역처럼 마트가 부족한 지역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 일부 하나로마트나 소형마트도 사용 가능 업소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사용할 수 없는 곳은 어디일까요? 다음과 같은 업종에서는 소비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형마트, 백화점, 면세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명품 브랜드 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이런 업종은 지역 경제와 무관하거나 대기업 중심의 소비로 연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금 사용처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 재난지원금 때 명품 매장에서 카드 긁은 사례가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업종은 아예 사용이 막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려는 가게가 사용 가능한 곳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민생소비 쿠폰 사용 가능 스티커를 각 가맹점에 부착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게 입구에 이곳은 민생소비지원금 사용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붙어 있는 곳, 그곳이면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또는 카드사 앱이나 지역상품권 앱에서도 가맹점 조회 메뉴를 통해 사용처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장, 약국, 식당, 동네 슈퍼에서는 대부분 사용 가능, 백화점,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직영점에서는 사용 불가, 입구 스티커 또는 앱으로 사용처 확인 가능. 지원금은 그냥 받기만 해도 혜택이지만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내가 자주 가는 곳에서 가장 필요한 지출에 알뜰하게 사용하십시오. 민생소비지원금을 받으셨다면 그 지원금을 가장 현명하고 알뜰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냥 막 쓰면 지원금의 진짜 가치를 다 누리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생활비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에 집중해서 사용하세요. 예를 들어 매일 가는 동네 시장에서 신선한 식재료를 구입하거나 약국에서 평소 복용하는 약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면 생활비 부담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이런 필수 지출에 지원금을 사용하면 그만큼 다른 곳에 쓸 내 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지원금은 대형마트나 백화점처럼 대기업 중심의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금 사용처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민생소비지원금 사용 가능 스티커가 붙은 가게를 꼭 확인하시고 이용하세요. 이 스티커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지급한 공식 표시입니다. 셋째, 지원금은 제한된 금액이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한 번에 모두 써버리기보다는 자주 가는 단골 가게에서 조금씩 나누어 쓰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생활에 꼭 필요한 곳에 골고루 혜택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카드사 앱이나 지역사랑 상품권 앱을 이용하면 지원금 잔액과 사용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시로 잔액을 체크하면서 계획적으로 소비하면 지원금을 알뜰하게 모두 활용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미리 지출 계획을 세워 꼭 필요한 물건이나 서비스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금을 활용하세요. 예를 들어 병원비, 약가, 반찬가게, 미용실 이용 등
필수 생활비부터 차근차근 결제하면 내 통장 잔고가 크게 부담되지 않고 생활비 절약에 큰 도움이 됩니다. 민생소비지원금은 단순한 쿠폰이나 할인권이 아닙니다. 우리 생활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현금 지원과 같으니 최대한 알뜰하게 사용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이번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바빠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일반적인 신청 기간인 1차 7월 21일 9월 12일과 2차 9월 22일 10월 31일 신청 기간이 모두 지나면 정식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기회가 두 번뿐이라 조금이라도 놓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신청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 예외 신청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외 신청은 중증 질환 입원, 사망, 장애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예외 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에서 11월 말까지 접수를 받으며 신청하려면 관련 증빙 서류가 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입원 진단서, 장애 등록증, 사망 신고서 같은 문서가 그 예입니다. 따라서 혹시 내가 예외 대상인지 헷갈리신다면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하거나 지자체 홈페이지를 확인하시면 상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주변 분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면 훨씬 수월합니다. 중요한 점은 예외 신청도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하니 반드시 미리 움직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놓쳤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기회를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예외 신청은 일반 신청과 달리 서류 준비와 확인 절차가 까다로울 수 있으므로 빨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센터 방문 전 전화 문의를 통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 두세요. 이렇듯 지원금을 놓친 분들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으니 주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안전수칙 하나 알려드립니다. 바로 사칙 문자와 스미싱에 대한 경고입니다. 최근 정부 지원금과 관련해 지원금이 곧 만료된다. 추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인 정보를 확인하라는 식의 문자 메시지나 전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락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며 대부분 사기입니다. 사칙 문자나 스미싱은 링크를 클릭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휴대폰을 해킹하는 위험한 수법입니다. 만약 이러한 문자나 전화가 오면 절대 링크를 누르거나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마십시오. 정부 지원금은 반드시 지자체 공식 홈페이지, 카드사 앱, 주민센터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나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전화에 절대 반응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주변 분에게 꼭 상의하세요. 또한 피해를 당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서나 주민센터에 신고하고 카드사에 연락해 카드 사용 내역을 점검받으시기 바랍니다. 스미싱 피해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뿐 아니라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금융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은 이런 사기에 취약할 수 있으니 주변 가족이나 이웃분들과 정보 공유와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상 공식과 비공식을 명확히 구분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연락은 무시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또한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110번 정부 민원 안내 콜센터로 전화해 보세요. 110번은 전국 어디서나 무료, 365일 24시간 운영, 사람 상담원 연결이 가능합니다. 정확한 정보, 가짜 문자 구별법, 그리고 내가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법까지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혹시나 주변에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 혹은 문자 받고 불안해하는 가족이 계시다면 110번에 전화해 보세요. 꼭 알려드리세요. 한 번의 전화가 내 정보도 지키고 내 지원금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민생소비지원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정보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지원금은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부가 직접 손 내미는 소중한 권리입니다. 우리가 힘든 시기에 조금이나마 생활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 경제도 함께 살리기 위한 진심 어린 지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제도를 복잡하다, 내가 대상이 아닐 것 같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면 결국 손해는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니다. 또 누구도 대신 챙겨주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신청하고 꼭 챙겨야 합니다. 그리고 한 번뿐인 기회인 만큼 이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고 지원금을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요즘 물가도 많이 오르고 생활비 부담이 커져서 하루하루가 힘들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민생소비지원금이 여러분의 지갑 사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마음의 짐도 줄여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지원금을 통해 식료품 구입이나 병원비, 약값, 미용실 비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쓰시면서 조금이나마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이 지원금은 단순히 개인의 생활비를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동네 가게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동네 가게를 이용하면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결국 우리 삶의 터전이 더 튼튼해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소비가 우리 모두를 살리는 큰 힘이 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는 이런 생활에 꼭 필요한 정보 알짜배기 소식들을 더 쉽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중요한 소식을 알게 되어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힘써주세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힘든 시기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면 분명 더 밝고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작은 지원금 하나가 여러분의 하루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어 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매일 웃음과 희망 가득한 날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